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허리 통증의 주범, 디스크와 협착증이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질환이 비슷하면서도 분명하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협착증과 디스크,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나이가 좀 젊은 연령층에서는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좀 많고요. 네. 중장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보통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무성뼈라고 말하는 이 디스크, 연골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반면에 이제 척추 신경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인 후관절이라든지 황색인대 이런 부분들이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져서 신경을 뒤에서 앞으로 압박을 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MRI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 맨 왼쪽 사진이 정상적인 이제 MRI 사진이에요. 네. MRI를 찍었을 때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본 사진인데요. 위쪽에 보이는 이 동그랗게 보이는 저 부분이 바로 디스크의 단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이 동그랗게 보이는 조그마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 부분이 바로 신경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는 경막이라고는 막이 둘러싸고 있고 안에 뇌 척수액이란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수 다발처럼 보이는 이 덩어리가 바로 신경 다발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정말 다발처럼 다 그렇죠.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협착증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협착증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르네요. 예, 조금 타원형처럼 보였던 이 어. 동그란 신경이 지금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좀 이렇게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 원인이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이 까맣게 보이는 덩어리, 이 부분이 바로 그 황색인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후관절이 또 이제 커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신경을 압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디스크의 경우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척추뼈, 이 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뒤쪽에 신경하고 이 디스크 사이에 보이는 여기 지금 뭔가 까맣게 보이는 꼭 색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그러네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 가지를 이렇게 꼭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 부분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 증상을 나타낸다든지 허리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감별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디스크나 협착처럼 꼭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척추에서 있는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좌골신경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골신경통. 이 신경이 이 엉덩이, 둔부, 엉덩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 아래 깊은 곳에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이 돼서 이 좌골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이 허리에서 눌리는 이 요추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난 증상처럼 네.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아리, 발 쪽으로 방사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감별이 필요하고요. 또 천장관절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천골이라고 하는 이 척추뼈에 있는 요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마디, 이렇게 크게 보이는 뼈 있죠. 네. 이 뼈 천골, 그리고 이 양 옆에 붙어 있는 골반뼈 장골이라고 하는데요. 그 뼈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연골 부분, 이 관절 부위에 있는 연골이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한쪽으로 이제 돌아 누워서 있을 경우에 이 아래로 닿는 부분이 아픈 경우가 있고요. 네. 또 계단을 오르거나 이렇게 할 때 이때 통증이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역시 엉치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척추에서 있는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환들과도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알고 보면 이제 원인부터가 좀 엄연히 다른 서로 분명히 다른 질환이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질환의 증상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허리를 숙일 때 아프면 디스크일 확률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크와 협착증은 이제 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디스크의 경우에 주로 이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이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자세가 바로 허리를 숙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과 비교를 해보면 협착증의 경우는 오히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이 뒤쪽 관절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디스크의 경우 압력과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집니다. 눌려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근데 협착증의 경우는 오히려 서 있거나 걸을 때 점점 이제 신경이 조여지기 때문에 걷다가 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디스크는 어떨까요? 더 심해지죠, 통증이. 네, 맞습니다. 더 예. 심해지고요. 오히려 누워 있으면 좋아집니다.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중력. 받거든요. 예. 네, 누워 있으면 이 디스크에 받는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울리는 느낌이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디스크 막이 찢어지면 네. 복압이 올라가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툭툭 건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협착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나중엔 이제 자꾸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걷게 되는 이런 꼬부랑 할머니 자세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신경을 압박하는 공간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맞아요. 되는, 네. 그래서 자꾸 할머니들 네. 보시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걷게 되는 이런 상태가 옵니다. 네, 좋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서로 이제 저희가 좀 비교해봤습니다. 엄연하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 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저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겠죠. 초기에 이런 병을 발견하면 아무래도 치료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협착증이나 디스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야말로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죠.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그날은 휴식을 좀 취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뭐 해야 될 일도 조금 취소도 하고요. 좀 쉬면 사실 제일 좋아지는데 이제 쉬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요. 부족하면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부족하면 뭐 이런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과 같은 비교적 아주 간단한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신경 자극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시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지속돼서 네.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거나 뭐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막 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행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힘이 빠지거나 또는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절개를 하고 뭐 나사를 고정하는 이런 유압술을 해야 되느냐. 방송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혹시 병원 가면 이 나사방금 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 얘기 해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두렵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걸 아마 꺼려 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요, 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중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지막 단계의 어떤 일종의 치료고 굉장히 국한된 부분에 한해서 원인일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나사못을 고정해야 되는 경우는 척추가 좀 일단 불안정할 때입니다. 소위 마디가 흔들거릴 때 이때 이제 유압술을 고려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척추 마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이 마디에 흔들림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이제 외상을 입었는데 척추뼈가 찌그러졌는데 구조가 변화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유압을 해야 되는 경우, 또 손상을 받았는데 척추 뒤쪽에 있는 이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불안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해야 돼요. 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신경을 실제 압박해서 아픈 경우에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뭐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대라든지 후관절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그 신경 압박을 하고 있는 구조물만 네. 좀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신경 주변의 공간을 넓혀주면 좋아지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시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내시경 치료도 워낙에 이제 종류도 다양해져서 많이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비수술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시경 치료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크게 우리가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시경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협착증인 있는 경우에 내시경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이제 종류가 많고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스크에 관련된 치료 방법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제거술은 아시는 것처럼 결국 터져 있는 디스크를 수액을 제거하는 그런 종류의 치료가 되겠고요. 네. 성형술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건 아닌데 수액이 이 디스크 바깥쪽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손상이 생겨서 그 부분에 흉터가 생기듯이 울퉁불퉁한 조직이 형성되면 또 통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 방법들은 주로 굉장히 가느다란 내시경 관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대라든지 또 후관절이라든지 이런 부위를 아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만 피부절개만 하고서 통이 실제 디스크 있는 곳까지 진입을 해서요. 안쪽에서만 치료하기 때문에 만약 이 치료에 해당되는 적응증에 해당된다면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협착증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료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한 구멍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하는 다른 영어로는 저희가 PSAD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는 내시경 관 안에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 수술 도구가 같이 들어가는 소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보는 것과 실제 치료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일체감이 좀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를 이제 한 군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굉장히 적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겠네요. 두 번째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한쪽으로는 이 우리가 이제 수술 부위를 볼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으로는 수술 도구를 넣어서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피부 절개를 두 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시야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시경 치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다양한 만큼 내 상태와 증상에 어떤 치료법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취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내시경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여부도 궁금하고 회복하는 기간도 좀 궁금하네요. 네. 내시경 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에 관련된 치료와 그리고 협착증에 관련된 치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우선 디스크 성형술, 제거술의 경우는 피부 절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경 관이 좀 더 얇습니다. 거의 연필 사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한 5mm에서 6m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PSLD, 협착증 내시경의 경우는 한 1cm가 조금 안 되게 절개를 네. 해요. 마취의 경우는요, 둘 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성형술이나 제거술의 경우는 심지어 부분 마취만 하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약을 써서 조금 안정을 좀 취한 상태에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협착증 내시경의 경우는 우리가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라고 하죠. 그래서 배꼽 아래 이 다리 쪽으로 감각과 운동 기능이 이제 없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요. 역시 엎드려 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불편감을 느끼거나 또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경우는 수면 마취를 약을 써서 재워드리기도 합니다. 네. 입원 기간을 보시면요,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나 제거술의 경우는 다음날 바로 퇴원합니다. 하루 되고요. 입원하네요. 예, 하루 입원합니다. 뭐 정말 빨리 하면 당일날 퇴원도 할 수는 있으나 네. 그래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퇴원하는 면에서는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협착증 내시경의 경우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합니다. 이제 내시경 그 치료한 이후에 이제 배액관이라고 말하는 소위 피주머니 있죠. 예, 피주머니 하나 달고 나오는데 이 나오는 양을 보고서 양이 적으면 다음날 퇴원, 양이 조금 일반적이면 보통 이틀 후에 퇴원을 네. 하십니다. 공통적으로는 둘 다 이제 피부 절개를 크게 하고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근육 절개를 하게 되고 인대 손상을 좀 주게 되면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좋아지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성형술이나 제거술의 경우에는 이 근육 그리고 그 인대, 관절 제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근육 결에 따라서 그냥 통이 쭉 들어가서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협착증 내시경의 경우는 근육을 조금 사이로 뚫고 들어갑니다. 근육 손상이 있긴 하나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 기간도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짚어주셨거든요. 이런 특징들 보면서 나에게도 혹시 이런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적기는 언제인지 만약 하게 된다면 나에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78세 여성분께서 이런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협착증이 심한데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수술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거동이 그렇죠. 불편하실 정도면 빨리 좀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협착증 환자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걷기가 힘들다라고 그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거나 또는 걸을 때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자꾸 걷지 못하고 중간에 쉬는 이 증상은 간헐성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이제 만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내에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임박해 있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꾸준하게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주사 치료를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걸 뜻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협착증에 대해서 무조건 유압술, 나사박물술 해야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주기만 해도 사실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시경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좀 간단한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척추 전문의와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치료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또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장거리 운전 후 등 쪽이 뻐근하고 다리도 저린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장거리 운전하면 저도 좀 그래요. 네. 허리도 좀 아프고요. 네, 예. 괜찮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차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가 뚫려 있는 공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협소하고 좁은 그쵸. 공간이잖아요. 좁은 공간에 내 몸을 이렇게 쑤셔넣는 이런 자세가 되는데 네. 운전을 더군다나 직접 하시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육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던 부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날개뼈 주변을 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허리에 있는 부위 중에 좀 위쪽 부분을 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통증들은 일반적으로 잘 옵니다. 사실 잘 오는데 네. 다만 근육이 긴장해서 온 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쉬는 거죠.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 해주고 또 필요하면 병원에서 가벼운 물치료 정도 받아보시면 대개는 좋아지는데요. 네. 그러지 않고 이제 뭐 한 2주 이상 지속된다라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는데 이 다리 저림이 그러면 신경이 눌려서 이제 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 다리 저림이 허리에 있는 신경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하면 방사통으로 쭉 느껴지실 테고 또 그러지 않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요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네. 이제 좌골신경통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서 눌려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에 이 좌골신경이 눌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 좌골신경에 뭔가 자극을 받아서 있는 게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자꾸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정밀 검사,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실제 신경이 정말 눌려서 아프신 건지 아닌지를 감별해 보시는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다리 저림 증상은 좀 좋지 않은 신호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른 사연 하나 더 짚어볼게요.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넘어진 후로 허리와 엉치가 많이 아픕니다. 60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도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골절 때문에 이런 통증이 올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60대 이후에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의 유발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예. 검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넘어지고 나서 허리 통증이 이제 확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통증이 만일 그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아픈 부위 근처를 이렇게 우리가 두드려 보거나 눌러봤을 때 압통이라고 말하죠. 소위 네. 아픈 이런 통증이 딱 자극이 있으면 이 경우는 가장 1번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골절이 맞습니다. 골절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골절은 뭐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봐서 형태가 좀 변화가 있는지 찌그러지진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물론 뼈가 내려앉을 정도면 뼈가 많이 약한 거긴 한데 그러지 않고 뼈는 모양은 정상인데 그 안에 있는 골수라고 하는 부분이 부어도 부종이 생겨도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MRI 통해서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꼭 부서지지 않더라도 네.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이 협착이 있는 환자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 2주 정도 지속이 계속된다라고 네.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런 통증이 2주 정도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골절인지 의심이 된다면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 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내시경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70대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으셨네요. 네. 예. 이분은 이제 5개월 전부터 네. 이제 허리라든지 또 엉치 통증 그리고 양쪽 허벅지 종아리 뭐 발바닥까지 저림이 이제 확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3분 이상 서 있기가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드신 상태고요. 타 병원에서 이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해봤는데 호전이 별로 없고 기저질환 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셔서 이런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을 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분입니다. 환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유압술을 이제 권유를 받으셨는데요. 유압술을 이제 정말 안 하고 싶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MRI를 봤더니 이렇게 유추 4번 마디와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척추가 이제 좀 줄이 안 맞죠. 어긋나 하늘색깔, 있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방 전이증이라고 말하는 아랫마디 뼈에 비해서 윗마디 뼈가 앞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보여야 될 신경관이 거의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와 후관절이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윗마디에도 또 이제 한쪽으로
뼈가 찌그러져서 오른쪽 신경 공간이 또 많이 좁은 이런 상태셨는데요. 환자분과 이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공간만 넓혀주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중에 이제 찍은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신경을 정말 많이 그렇게 누르고 있던 이 황색인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노란 거 뭐 집게가 이렇게 뭔가 뜯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황색인대를 걷어내고 나면 그 아래에 이제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주변을 이제 공간을 좀 더 넓혀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척수와 이 신경근, 신경 가지거든요. 가지 주변에 이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모습까지 아주 명확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연세가 조금 있으시네요. 82세 남성분의 사례셨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증상들을 갖고 계셨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허리 통증과 양쪽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발바닥 저림이 계속 지속됐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중에 협심증이라든지 당뇨 이런 질환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또 말초신경에서 손상이 오기 때문에 특히 감각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고 저림감 때문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셨어요. 주사 치료를 이제 근처 병원에서 1년 이상 꾸준하게 받아보셨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네. MRI 찍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추 3, 4번 마디에 이렇게 척수 신경 길이 쭉 내려가는 길목이 지금 이렇게 확 좁아져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랫마디에도 이제 디스크가 좀 내려앉고 협착이 좀 있긴 한데요. 간격이 좁아졌네요. 그렇죠. 많이 네.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시면요. 역시 신경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뒤쪽에서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이 커져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이제 또 돌출돼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결국 사방에서 내 목을 꽉 조르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엘로 MRI를 보시면 네. 이렇게 이 물길이 쭉 미끈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실 그러네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요추 3, 4번 마디인데요.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해서 이렇게 이제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수술을 저희가 뭐 연세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신마취하고는 수술은 아예 하기가 힘들다고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내시경적인 치료를 이제 저랑 상의를 하셔서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 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신경을 덮고 있던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주변부가 보이는데 네. 지금 일부 제거하고 일부 남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신경이 워낙 오랫동안 눌렸던 부분들이라 신경이 이렇게 바로 확 부풀어서 원래처럼 풍선이 바람 빠졌을 때 다시 차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오르질 않고 쭉 꺼져 있어요. 신경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눌렸던 걸 뜻하거든요. 치료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척수와 신경근이 확연하게 보이고 신경근 주변에 원래 좁아서 공간이 하나도 없던 자리가 이렇게 넓어져서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신경도 정말 오랜 시간 눌려 있으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바로바로 좀 병원에 가셔서 치료 시기,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64세 남성분이세요. 조금 젊으신 편인데도 5분 이상 걷기가 힘드셨다면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임상적으로 증상이 걷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분은 일반적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당겨서 쉬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종아리가 무거워서 쉬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모래주머니 차보시고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래주머니 참 굉장히 무겁거든요. 다리에 들려고 할 때 다리가 안 들려요. 진짜 안 맞아요. 들리는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으시면 다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딱 땅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쉬어야겠다라는 신호가 온다고 하셨어요. 네. 협착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근데 일반적으로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3개월 정도 동안 이제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저림이 좀 같이 동반돼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경이성 파행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MRI 상에서 보시면 요추 4, 5번 마디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가로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인대가 황색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특히 이제 왼쪽 부분으로 후관절도 좀 커져 있으면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께 이제 내시경 신경 감압술 제가 PSLD를 통한 치료 방법을 제시드렸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두꺼워져 있던 황색 인대나 후관절의 모습이 이 인대를 제거 잘 해주고 그리고 후관절 쪽을 조금 공간을 넓혀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의 사이즈가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이 사이즈도 크고요. 색깔이 좀 밝아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사이즈는 커질 텐데 네. 안에 있던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뇌척수액이 좁은 공간에서는 이렇게 꽉 조여지니까요. 그쵸. 별로 안 보이다가 틈이 벌어지면 안에 뇌척수액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확연하게 신경 다발이 보이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멜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또는 척추 질환 때문에 고민,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계속해서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도 상태가 조금 심하셨네요. 5분 이상 걷기 힘들고 절로 맞습니다. 거린다. 이제 예. 박서진 아나운서께서도 여러 사진을 보시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이제 딱 보면 알 것 그렇죠. 같아요. 감이 옵니다. 사진 네. 보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방송을 쭉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보시다 보면 네. 이런 게 좀 심한 거구나 또는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심한 거구나 아마 이런 정도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한 10년 이상 허리 통증과 이 왼쪽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림감도 있고 뭐 통증도 그렇게 있으셨는데요. 최근에 1개월 전부터 이제 증상이 심해지셔서 5분 이상 걷는 게 이제 힘들어지셨고요. 또 심지어 이제 절룩거리면서 걷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아보셨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주사 치료도 한 2, 3일 정도 잠깐 조금 낫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증상이 지속돼서 내원하셨어요. MRI 찍어봤더니 이 보이는 이 척수 길목이 쭉 내려가는 길이 아무래도 좀 좁아 보이죠, 그죠? 네. 근데 4, 5번도 좁고 사실 3, 4번도 위에도. 예, 여기도 좀 좁습니다. 예. 좁은데 이제 제가 가로 사진을 4, 5번 마디만 준비를 해봤는데 4, 5번은 어디가 신경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찾기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안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죠. 여기 역삼각형으로 아주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요.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분께 역시 신경 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내시경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드렸고요. 그래서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이제 찍은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 덩어리 커다랗게 보이는 이 덩어리가 다 황색인대인데요. 특히 여기 이제 누렇게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주변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좀 여러 번 하거나 오래되거나 하게 되면 또 찌꺼기가 좀 생겨가지고 신경 주변에 유착이 심한 모습인데 이 부분들을 잘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신경 가지 주변에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수도 이제는 납작하게 눌렸던 부분들이 펴지고 신경 가지도 이제는 뭔가 움츠려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펴져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황색인대는 사실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정상적으로는 황색인대가 원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 인대가 디스크의 뒤쪽에 있고 그리고 이 척추뼈의 앞쪽 부분에 이제 있는 신경을 보호하는 하나의 얇은 막, 뭐 햄버거로 따지면 뭐 치즈 한 장이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으면 척추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네. 이 불안정함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신경을 누르면 이때는
제거를 함으로써 공간을 넓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61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혹시 61세시네요. 이번엔 여성분의 사례시고요.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었다. 조금 상태는 나으셨는데 맞아요. 예, 이분도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제 허리와 양쪽 엉치 통증이 있고 양쪽 다리 저림감이 이제 한 10개월 네. 정도 전부터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네. 걷는 시간도 짧아지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난 직후에 이 양쪽 다리가 저려서 걷기 시작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굽게 된다고. 숙이면 쭉 안 펴면 자극이 안 되니까 자극이 되니까 허리를 어중간하게 이렇게 구부리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 MRI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역시 또 전방전이증이 나왔죠. 마디가 어긋나 있는 네. 이런 공간이 좁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로 사진상에서 보시면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황색 인대가 두껍고요. 그리고 후관절이 이렇게 벌어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전방전이증의 이제 1단계에 해당하는 비교적 불안정성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만 넓혀주는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진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한쪽 왼쪽을 먼저 하고 난 직후의 사진인데요. 네. 신경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았던 부분이 이제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양쪽 다 한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왼쪽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통만 기울여서 뼈를 더 깎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굴을 파듯이 이렇게 감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나면 네. 척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신경근이라고 하는 가지가 충분하게 감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례 보시면서 나와 증상이 좀 비슷했는데 이분은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했구나라고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이시고요. 아주 오래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40여 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이신데요. 60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이런 걸로 인해서 5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태셨어요.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아보시고 또 프로도 주사도 막 2년씩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환자 MRI를 보시면 요추 3, 4번 마디예요. 이렇게 신경 길이 내려가는 길목이 좁아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협착이 있는 거죠. 근데 네. 4, 5번 마디 보시면 굉장히 디스크가 간격이 좁고 뼈도 색깔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수술을 4번, 5번 요추에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3, 4번 마디에 이 신경 뒤쪽으로 있던 후관절이 이제 좀 커지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납작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애로 MRI 상에서 보셔도 이렇게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확연하게 딱 드러나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을 좀 오래전에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절개를 좀 더 크게 하고 했었기 때문에 주변 조직도 좀 많이 손상을 입고요. 또 제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술한 마디에 이 해당되는 후관절 쪽이 거의 유합술한 것처럼 거의 붙어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그래서 유합술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얘기. 환자분들도 걱정하시고 유합술을 꺼려하는 이유는 바로 유합 수술한 마디, 바로 인전 마디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꾼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던 2번이라고 하는 일꾼은 일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일꾼이 3명 몫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2명 남은 일꾼에 해당되면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접한 마디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3, 4번 마디, 윗마디에 해당되는 부분에 인접 마디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서 이렇게 협착이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도 역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수술했던 자리가 아무래도 좀 크게 절개를 하고 시간도 오래됐고 주변부 조직도 많이 이제 늘러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입하는 공간인 후궁강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뼈가 닳아서 덮인 것처럼
2차적인 이 변성이 되게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저 황색인대를 만나기까지 마치 뼈를 갈아내듯이 구멍을 뚫어서 저 황색인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인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수술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눌렸던 신경이 이제는 확연하게 잘 이쁘게 이제 드러나고 신경 가지 주변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역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 척추 내시경 치료 적기는 언제인지 또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궁금증 생기신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이 어떤 증상에 또 어떤 분들에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또 신경소형술과 같은 이런 비교 간단한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분들, 하지만 큰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저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해서 이제 부담되는 경우, 전신 마취를 하기 좀 어려운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하면 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 야사무스 고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재발한 디스크가 있는 경우, 치료를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 다시 디스크가 터져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치료했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는 수술하고 난 이후에 2차적인 유착 때문에 신경 주변에 유착이 좀 일어나게 되면 수술할 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제 치료했던 길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했던 자리 대신 옆구리 쪽으로 옆에서 들어가게 되면 치료했던 자리의 유착을 피해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후관절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나면 관절이 많이 망가질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진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오히려 손상받아 있거나 또는 치료해야 될 마디의 반대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뼈를 많이 갈아내지 않고도요. 교차해서 지나가서 이제 병변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으면 아주 예후가 좋아질 만한 적합한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은지 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공성전자님과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5입니다. 네, 75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한 10년 전, 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 허리가 아프고 땡기고 막 그러길래 네. 병원을 갔었어요. 그 신경외과를. 네. 신경외과 가서 이제 지금 계속 주사를 맞고 있어요. 아,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인가? 네네. 예, 그렇죠. 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무식해서. 예. 그런데 그 몇 년째 맞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맞으면은 네. 한 2주는 끄떡없이 지내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18년을 이렇게 맞았는데 괜찮은 건지. 네. 이제 아버님 그 또 주사 주사를 아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 뭐 아까 그 뭐 저기 시술 뭐 네. 내시경 치료 이런 것들. 예, 내시경 치료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게 이제 아버님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지금 주사 치료 하시는 이유가 걸을 때 많이 힘드세요? 걸을 자꾸 때 힘들죠. 네. 예, 걸을 때 힘드시고 다리도 당기고 저리고 이러세요?
예, 옛날에는 뭐 한 2kg 이 정도쯤 가더니 그게 자꾸 당겨져요. 네, 맞습니다. 협착증의 그래갖고 전형적인 증상이긴 하신데 예, 이제 500m 뭐 해가 지금 한 100m도 못 가겠어.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신데 문제는 주사 치료를 이제 받고 좋아지신다고 하셨는데 주사 치료 이제 효과 유지 기간이 이제 1, 2주라고 하시면 좀 많이 짧긴 짧으세요. 보통 주사 치료를 하고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주사 치료를 한 3번 정도 받으셨을 때 쭉 좀 어느 정도 버티시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계속 주사를 맞다 보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1년에 맞을 수 있는 한계 용량도 있고 최소한의 간격도 있는데 지금 수년 동안 주사 치료를 하셨다고 하면 스테로이드가 어느 정도 내 몸에 좀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주었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거리 걷는 시간 그리고 주사 치료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게 너무 주사를 오래 맞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2세요. 네, 72세시고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께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예, 허리 4번 놓은 협착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MRI 찍어보니까 네, 2번, 3번도 그거 해가지고 네. 병원에서 뭡니까? 폐 이식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네. 그것도 내시경을 갖고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뼈 이식을 하는 마디가 4, 5번 마디인가요? 4, 5번 아니고 2, 3번을 해야 된다고 2, 3번인가 폐 이식을 하고 아, 그 네.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네. 내시경을 가지고도 수술이 됩니까? 네. 이제 유압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뭐 감압술만 할 때 외에도 유압수를 할 때도 내시경을 이용하는데요. 다만 예. 이게 이제 어떤 정도의 상태라서 우리가 반드시 유압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압수를 하지 않고 감압만 해도 해결될 것이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예. 만일 상황을 봤더니 유압수를 하지 않고 감압술 정도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꼭 유압을 하지 않아도요. 예. 감압술만으로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는 유압술을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 정말 유압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 유압술을 하기 전 단계인 감압술 정도를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가 잘 돼서 증상이 좋아지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치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관리입니다. 결국 수술이나 시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제 이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 후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재활 치료 같은 부분들 우리가 뭐 협착증이 있으면 그냥 수술하고 다 그냥 끝 하고 예전에는 잘 회복되고 생활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지금은 신경이 이 주변 조직과 늘어붙지 않도록 신경의 유연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재활,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하시는 것이 이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래되면 신경인성 병증이라고 말하는 신경통성 병증이라고 말하는 신경 변성에 따른 감각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은 다 좋아졌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리가 막 시려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너무 빨리 뭐 한 번 아팠다고 무조건 병원 오실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예를 들면 2주든지 한 달이든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거나 심각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보다 건강한 척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